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김현주, 장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화여대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등급이 어느 정도여야 합격할 수 있나요? 저희가 입학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교과 등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으로 줄을 세우는 전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 등급에 대한 걱정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평가 방법 안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학생부 교과 등급이나 성취도뿐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으로 합격, 불합격 혹은 순위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등급은 뭘까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디가에 공개된 등급은 등록자의 학생부에서 교과 성적만을 추출해서 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서류 평가를 할 때는 학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교과 등급이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단일한 잣대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입시 결과는 본교의 별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진로 선택 과목처럼 석차 등급 대신 성취도로 표기되는 과목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성취도와 성취 비율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는 본인이 선택한 심화 교과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였는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정도이지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성취도 비율은 고등학교마다 또 같은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과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지난 2년간 확인해 왔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나 성취도 비율 등 정량 지표보다는 학생의 진로나 적성과 연관해 과목 선택이 어떠했는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성취도 비율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취도로 표기되는 과목은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확인하지만 해당 과목의 세특에 기록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류평가에서 비중 있게 반영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서류평가에서 어떤 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또는 이화여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지 예를 좀 들어달라 이런 질문도 상당히 자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일부 학생부 위주 전형 평가 방법 안내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듯이 고등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현황이 다를 뿐 아니라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은 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특정한 활동을 점수화 또는 항목화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활동의 종류와 유형에 관계없이 본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3가지 평가 요소에 대하여 학생부에서 드러난 평가 요소별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수성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그 내용 자체가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블라인드 평가로 인한 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는 없나요? 서류평가는 철저하게 블라인드 평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평가자가 고등학교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지 또 고교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고교 유형에 대한 유불리는 없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표와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 등을 통해 특목고는 비교적 구분이 가능하지만 자율고의 경우에는 고교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내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자들이 고교 유형 또는 특성 자체를 평가의 정량적인 지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블라인드 평가라 하더라도 평가자들은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지원자의 과목 이수 현황을 비롯하여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고등학교 교육 환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사의 학생부 기재 및 서술 역량에 따른 차이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의 기록 하나하나가 모두 평가에 활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의 글솜씨에 따라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올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좀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 교사의 학생부 기재 내용과 수준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대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교사의 기재 능력이 아닌 지원자 개인의 우수성입니다. 구체적인 활동의 모습, 배움과 성장에 대한 사실 묘사는 선생님의 글솜씨가 아닌 사실 여부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또한 올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지만 학종의 가장 주된 평가 자료는 자소서 폐지 이전에도 학생부였다는 점, 그리고 자소서가 폐지된 올해에도 본교의 학종 평가 요소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학생부에는 지원자의 학교 생활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기록이 차곡차곡 누적돼 있습니다. 평가자는 교사 한두 명의 서술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교사가 기록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학생이 했던 활동 자체가 학생부에서 누락됐다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참여한 학교 활동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가 기록이 학생부 안에 충분히 서술돼 있기만 하다면 지원자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에 주로 기재된 활동과 관련이 적은 모집 단위에 지원해도 될까요? 이번 질문은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보실 때 주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학종평가 요소 중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항목 자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본교는 전공 적합성이 아니라 계열 적합성을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희망하는 진로가 변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인문 사회 계열인지 자연 공학 계열인지 정도로 계열 적합성을 넓게 보기 때문에 세부 지원학과나 전공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표면상으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학교 활동을 통해 본인이 발전시킨 다양한 역량은 평가 요소에 따라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엘텍 공대 인문 계열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나요? 엘텍 공과대학의 경우 자연 계열뿐만 아니라 인문 계열로도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인문 계열로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나요? 네, 이화여대는 융합적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인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부를 통해 이공계열에 대한 관심, 관련 활동 및 성과, 잠재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융합적 소양이 발견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엘텍 공대에서 자연계열과 별도로 인문계열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융합적 소양을 가진 인문 학생들은 엘텍 공대뿐만 아니라 약학대학과 간호학부에서도 선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모집 단위의 인문 계열로 지원하려면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많이 들어야 유리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일반적인 인문사회과학대학의 모집 단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 심화 과목을 많이 들어야 한다거나 그러한 학생들이 반드시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인문사회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의 학생부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이 잘 드러난다면 이러한 모집 단위의 서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의 대표적인 특징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주요한 특징을 짚어드리자면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에는 면접이 있고 수능 최저는 없다는 점,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서류 정성평가 없이 정량적으로만 반영된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수원 과목과 관련이 적은 모집 단위에 지원해도 되나요? 학과 선택에 대한 질문이네요. 고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모든 모집 단위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집 단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생각하면 주의할 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면접에서 전공 적합성을 별도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자체로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모집 단위의 특성에 따른 질이나 해당 모집 단위 지원 동기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면접과 관련해서 면접의 영향력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고교 추천 전형에서 면접이 전체의 20% 비율로 반영됩니다. 면접은 실제 이 반영 비율만큼의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은 지원자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촘촘한 데다가 지원자 전원이 면접을 실시하고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전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접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년도 고교 추천 전형 합격자들의 교과 등급 분포를 보시면 등급만으로는 모집 정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합격자의 3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면접을 통해 내신 등급의 차이를 극복하고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의 구체적인 입시 결과는 별도의 전형 결과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교 추천 전형 면접을 준비하는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화여자대학교의 면접은 제출 서류인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면접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생부를 잘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유창한 말솜씨보다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면접을 잘 보려면 학생부를 꼼꼼히 읽고 자신이 했던 활동을 정리해 보는 것, 그리고 본인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개인 및 출신 학교를 알 수 있는 이름이나 학교명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당연히 교복 착용은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밖에도 다양한 안내 영상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수험생 여러분, 지금 너무 고생하고 계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각자가 원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내년에 이화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